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자, 하나 더. 지수라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인덱스라고도 하죠. 어렵게 말하는데 이 지수는 결국에는 뭐죠? 차트죠, 차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순으로 나열된 차트입니다. 뭐 왼쪽에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지수 이러면은 전 세계의 주가 지수, 뭐 코스피, 나스닥, 뭐 니케이, 상해종합, 베트남, 뭐 인도 이런 것들에 대한 총 평균을 숫자로 매일매일 나타냈을 때 그 지수, 선이 어떻게 가느냐.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건 전 세계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 내려가는 건 전 세계 주가 지수가 내려간다. 라는 거죠. 그게 지수고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자, 부동산 지표, 지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난 1년간 부동산 대출 지수는 높아졌다 이러면 대출을 많이 한 거겠죠. 네, 막 지어낸 겁니다.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어떤 해당 분야의 평가지인 거죠. 평가지. 그게 올라가는 게 좋은지 내려가는 게 좋은지는 시시때때로 다르지만 결국엔 우리가 그 차트를 딱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수량 지수도 만들 수 있죠. 강수량 지수.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여름에 원래 항상 뭐 300mm가 오는 거였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밭농사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해당 분야의 평가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차트죠. 차트. 시계열 차트라고 합니다. 시간 순으로 나열된 차트.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릴까요? 이걸 보면 많은 걸 알 수 있다? 당연하죠. 다음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상품에서 사람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금융의 본질만 아는 것으로 조금 이제 앞으로는 야 돈을 빌려주고 내가 대가로 이런 걸 받는 거랑 대체 저게 무슨 상관이야 싶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마법의 단어가 바로 파생상품입니다. 파생상품. 여기까지 왔으면 다 왔습니다. 파생상품은 뭘까요? 원본이 있고 그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이건데 사실 이게 답이에요. 파생은 무언가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왔다라고 할 때의 그 파생입니다. 자, 아까 앞에 지수를 왜 설명했냐면 여기에 주가 지수가 있습니다. 뭐 코스피라고 할게요. 우리나라니까. 요즘 좀 안 좋죠. 코스피가 있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미국에 다우존스 지수가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있어요. 자, 이 코스피 주가 지수와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둘 다 파생된 걸까요? 아니죠. 원본입니다. 원본. 코스피는 한국 기업들의 주식 가격을 특수하게 평균을 낸 지표고요. 이거 자체가 원본이죠. 한국의 기업 주가 지수를 대표하는. 자, 미국 다우존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 하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지수를 평균 낸 겁니다. 쉽게 이해하면. 자, 파생은 뭘까요? 파생은. 자, 근데 코스피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 코스피는 당연히 그거를 대표하는 수식으로 계산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 코스피가 내려갈 방도가 있나요? 절대 없죠. 무조건 오르겠죠. 자, 그래서 누군가는 야, 그러면 저거를 주가 지수가 내려갈 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만들 수 없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주가 지수가 내려가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거 일단은 단어를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인버스라는 상품을 만듭니다. 코스피 인버스라는 상품을 만듭니다. 이건 인버스는 무슨 뜻이냐면 뒤집었다는 뜻이에요. 위아래를 뒤집었다. 그래서 코스피라는 한국의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코스피 인버스는 내려가고 이 지수는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면 코스피 인버스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본은 뭐죠? 이 코스피 인버스의 원본은 이름에도 나타나듯이 코스피죠. 코스피입니다.
얘가 원본이고 이 원본을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사고 팔고를 뭐 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금융공학적으로 만들어서 파생되어져서 나온 게 코스피를 뒤집어서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 인버스입니다. 그쵸. 사실 제가 지금 혹시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선 제가 편의상 코스피 인버스라고 했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코스피 인버스가 파생상품이다라고 하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펀드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펀드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시킨 게 이제 ETF라는 거죠. 근데 지금 ETF를 설명드릴 거 필요 없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을 지지고 볶고해서 다른 뭐 거꾸로 움직인다든지 또는 2배, 3배로 움직인다든지 또는 좀 덜 움직이는 대신에 뭐 수익을 같이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원본이 있고 그거를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특수한 조건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파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금융투자 상품에 파생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이건 대체 내가 이거 티묵 그 영상에서 금융의 본질은 결국 돈을 빌려주는 거고 대가를 받는 거라는데 이건 대체 어떻게 설계된 거야?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결국에 파생은 금융공학적으로 막 들여다보지 않으면 구조 자체는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걸 굳이 여기서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파생 상품의 구조까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파생 상품이 뭐를 원본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경우 예제에서 코스피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 이 파생 상품은 원본이 코스피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원본이 한국의 주가, 대표 주가 지수인 코스피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겠죠. 어떻게? 근데 어떻게 했대요? 뒤에 보면 인버스니까 뒤집었대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자,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이 그거를 학문적으로 하실 거 아니면 어떻게 했겠죠. 예. 근데 참고로 제가 지금 뭐 어떻게 했는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이러지만 그 금융투자 상품 안에 설명문에는 이거를 제대로 설명대로 뒤집어서 움직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도 명시가 잘 돼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이 그렇게 머리 아프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이게 어떤 원본을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거꾸로 또는 2배로 3배로 또는 뭐랑 섞어서 움직이는 상품인지를 표시하고 있다. 잘 읽어보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구조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단 그게 파생상품이라면 원본이 뭔지를 찾고 그 원본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찾으면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야기의 편의를 위해서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걸 설명을 했는데요. 파생상품의 대표는 선물과 옵션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선물편은 따로 해놓기도 했고 선물과 옵션은 여기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복잡한 상품인데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물과 옵션은 지금이 아닌 그 원본의 미래를 사고 파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본 상품의 미래를 사고 파는 것. 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는 안 갈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본 지수가 있으면 코스피 선물 이러면 코스피의 미래를 사고 파는 겁니다. 코스피 옵션 이러면 코스피의 미래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두고 사고 파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이 금융에서 우리가 알아두면 본질을 알아두면 그 이외의 것들은 조금만 더 파보면 되도록 제가 근간이 되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 ELS, 뭐 선물 옵션, ELF, 워런트, CB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부터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해가 쉽다라고 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금융의 본질을 이해하면 나머지는 더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본 편이었고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